자, 우산 근대와 전근대가 만나다.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보자. 이거는 일단 모의고사 같은 거랑은 조금 다르게 글이 좀 기니까 한번 문단 그래도 나눠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문단이네요. 그래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긴 건 아니네. 자, 봅시다. 처음에 우산 권력을 상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녀석들이 이 우산 아이콘들이 얘기하는 게 처음 중간 끝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산 권력을 상징하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산을 썼다가 몰매를 맞다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다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정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보자. 우산 권력을 상징하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우산을 쓰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대요. 우산과 삼국시대에 우산과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산, 우리가 보통 양산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죠. 이거는 이제 왕의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었고 상류 사회에서도 모양이나 색상을 달리할 정도로 계급에 따라서 정치 권력과 관련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고려 시대에 들어오면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건 상류층만 이 일산을 겸해서 썼대요. 그래가지고 관리들이 장량항우산이라는 도구를 썼대요. 그러면 1문단의 얘기는 뭐냐면 우산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왜? 실제로 상류층들만 일산의 형태를 사용했다는 거죠. 우산은 안 썼다는 거지. 반면 자, 이 문단 갑시다. 서민들은 비 오는 날에 우산 안 썼어요. 오히려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동을 금지했대요. 왜 그랬냐? 농경사회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기후가 농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죠. 농민들은 하늘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도구를 써서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가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졌다는 거죠. 자, 이 문단의 얘기는 뭐냐? 비 오는 날에 비를 가리는 행위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로 비춰졌다죠. 자, 이 두 문단을 얘기를 하는데 우산이 권력을 상징했다 하다 이 처음 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권력층은 우산을 썼다기보다는 일산, 즉 햇빛 가리는 용도로 썼고 아이고 그리고 서민들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비를 막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중간 부분 우산을 썼다가 몰매를 맞다 부분에서는 뭐 얘기하나 봅시다. 자, 우리가 쓰는 우산은 서구에서 비롯된 건데 이거는 산업혁명을 통한 근대화와 연관이 있대요. 왜? 이제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생기고 근로시간과 휴일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그전에는 이제 근로시간과 휴일이라는 게 구분이 딱딱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휴일에 여행이나 운동 경기 관람을 비롯한 야외 활동을 즐기면서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문단 얘기는 근대 이후 휴일 개념이 생기면서 휴일에 야외 활동할 때 비를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18세기 중반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왔대요. 그거는 박쥐 모양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비닐이나 기름종이 방수 처리한 헝겊을 우산살에 덮어 씌워서 만들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를 가리는 행위는 금지였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비를 가리는 용도로 우산을 사용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어야겠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단 얘기는 별 얘기 아니죠. 이 문단 얘기는 우리나라에는 우산이 18세기 중반에 들어왔다. 자, 그래서 3문단. 기록에 따르면 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도 우산 사용을 꺼려했대요. 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을 때 외국인들이 우산을 써고 나갔다가 몰매를 맞았으니까. 왜? 하늘의 뜻을 거역해서. 그죠? 그래서 선교 활동에 지장을 받을까 봐. 왜? 선교 활동은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부 반응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자, 3문단 얘기는 이 얘기죠. 우산 도입 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우산 사용을 꺼렸다. 우산 사용을 꺼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4문단. 시간이 흐르면서 우산의 사용은 점차 확산됐는데 왜 그랬냐? 우산이 남녀 차별이라는 봉건적 정서. 이거 봉건적 정서라는 게 그냥 옛날 감정이라는 소리죠. 이 남녀 차별이라는 옛날 감정하고 결합해서 남성들의 상징물이 됐대요. 왜? 서양에서 우산이 권력이나 부를 소유한 남성들의 상징물이었대요. 그래서 서구에서 왜 그랬냐면 둥근 우산은 둥근 태양을 상징했대요. 그리고 방사형 우산살은 햇빛을 상징하고 손잡이는 우주의 축을 의미했대요. 그래서 그 시기에도 우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있었대요. 그러면 4문단 얘기는 우산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우산은 남성들의 상징물이 됐다. 자, 그래서 5문단. 우산이 사회에 정착되면서 새로운 금기사항이 생겼는데 왜? 방 안에서 우산 펴지 마라. 왜? 감옥에 가거든요. 방 안에서 우산을 펴면 빛을 가리는 건데 그러면 햇빛을 보기 위한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건 미신 같은 건데. 자, 그리고 우산을 거꾸로 들면 벼락을 맞는다. 이거는
하늘에 대한 거역으로 하늘을 노하게 해서 벼락을 맞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래요. 그러면 오문단 얘기는 별거 아니네요. 오문단은 우산이 정착되면서 새로운 금기사항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산을 썼다가 몰매를 맞다 부분에는 이 우산을 우리가 쓰게 된 게 근대 이후에 휴일, 그러니까 업무 시간하고 휴일이 나뉘면서 야외 활동에서 비를 피할 필요가 생기면서 우산을 쓰게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18세기 중반에 선교사들이 들여왔고, 근데 초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사용을 꺼렸대요. 왜? 선교사들도 선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우산 썼다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니까. 그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 우산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그 상징, 뭐 우산은 뭐 둥근 태양을 상징하고 햇빛을 상징하고 우주의 축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산이 남성들의 상징물이 되었대요. 그리고 이게 점점 정착되면서 뭐 방 안에서 우산 펴면 감옥 간다, 그리고 우산을 거꾸로 들면 벼락 맞는다 같은 새로운 금기 사항들이 생겼대요. 그냥 이거 설명문 같은 거네요. 자, 마지막 끝.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다. 가봅시다. 자,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개화기라는 거는 이거는 대충 1900년대 이후니까 대충 일제강점기랑 겹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쓰개 치마를 쓰고 학교에 다녔는데 1911년에 배화학당에서 그거를 교칙으로 금지를 했었대요. 근데 학생들과 가족들은 옛날 생각을 하니까 야 이씨 얼굴을 어떻게 내놓고 다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학교 그만두고 난리가 났었는데 배화학당이 우산을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행을 했고, 얼굴을 가리고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멋을 내는 도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문단 얘기는 우산이 쓰개 치마의 대용품이 된 거죠. 자, 2문단. 그래서 민간 신앙하고 접목돼서 새로운 풍습을 만들어내기도 했대요. 자, 박쥐복자를 써서 편복산이라고 한 거는 모양이 박쥐하고 비슷하기 때문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대요. 왜? 박쥐가 뭔가 경사와 행운을 부르는 존재인데 이 박쥐의 한자 때문이래요. 박쥐를 뜻하는 박쥐 복자가 있나 봐요. 그리고 박쥐는 행복을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주고, 그리고 사내의 형상이 박쥐 모양인 곳에 묘자리를 쓰면 벼슬길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했대요. 그래서 박쥐지형이 명당 자리인데 이 박쥐 복자와 박쥐 문양이 공예품과 가구장식 회화에도 자주 등장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하겠네요. 우산이 박쥐와 비슷해서 민간 신앙과 접목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박쥐가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니까 우산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자, 마지막 3문단. 그러니까 이렇게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본연의 용도를 찾기까지 논란이 많았고 다양한 일화를 만들어냈대요. 서구에서 들어왔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전근대적인 우리 풍습과 민간 신앙이 접목됐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은 우리 고유의 풍습과 서양 문물이 혼합돼서 대중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을 잘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3문단 얘기는 결국에 우산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 과정이 고유의 풍속하고 서양 문물이 대중문화로 잘 자리 잡는 과정이다. 그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거 말고는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를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글은 곧 또 보겠습니다.